굿모닝. 오늘 아침에 나오고 보니까 비가 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비가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점점 비가 좀 내려서 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팔각정에 앉아서 나불나불 한마디 하고 가야지. 보여? 이 빗방울이 안 보이나? 보이죠, 그죠? 비가 좀 온다. 제가 내가 생각해도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에너지가 막 넘쳐, 막 힘이 막 넘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 보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체 오쌤은 그 나이에 도대체 뭘 먹고 왜 이렇게 힘을 막 주체를 못합니까? 그냥 물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고 산 사람.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8식구였는데, 2남 4녀, 그리고 부모님. 근데 제가 또 막내였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찐으로 받았죠. 그리고 제가 또 방송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감히, 이럴 때 국민이란 말을 써도 되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심지어 뭐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제일 부러워야 해야 할 부분은 이런 사랑입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동안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뭐 하는 생각 때문에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감히 무슨 유튜브로 돈을 벌어. 말도 안 되지.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어마무시한데, 첫째는 참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받고 살았다. 아마 나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 와이프도 역시 언니 둘에 오빠 한 명, 막내, 딸 셋 아들 하나, 막내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생각. 우리 둘은 정말 사랑 덩어리에다가 또 둘 다 집안의 막내니까 뭐든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까불고 뭐하고, 그래도 그냥 옆에서 다 그냥 옹호해주고 오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사랑이 정말 이거 굉장한 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좀 삭막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죠? 삭막하죠. 이 삭막함의 원인은 사랑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재지, 부재. 부재.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뭐 쟁취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사회 분위기가 경쟁에서 뒤지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막 서로가 짓밟고 올라가고,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 너무 삭막해.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랑 부재, 사랑이 없는 데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미국, 캐나다 이렇게 살아보면요, 확실히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사회가 덜 메말랐습니다. 덜 메말랐어. 아직도 온정도 많이 남아있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느낌이 그 사회에 살다 보면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느껴집니다. 근데 이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도 점점 이렇게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좀 그래, 그죠? 전두환 대통령 그 손자 사건도 보면 참 안쓰럽죠. 한 인간으로서 참 안쓰럽죠. 물론 잘못된 것도 많고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이제 저는 뭐 다른 어떤 그런 사실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 본인의 말 맞다나 버려진 사람, 버려진 자식. 그러니까 사랑 부재죠. 옛다 돈, 돈은 많이 주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사랑이 정말 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은 세상을 살아가는 윤활유잖아요. 윤활유, 그죠? 세상을 돌게 만드는 그런 윤활유,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그런 그 윤활유인데 너무 삭막해. 그런 생각 저는 많이 듭니다. 첫째는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듣는 얘기지만, 그리고 사랑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삭막해.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막 경쟁적으로 막 지식을 쌓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거. 우리 자식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막 활기차고 왜 나는 라이족이 되었는가? 두 번째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이게 어떻게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뭐야? 네 마음대로 살았어? 방종이야? 아닙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교육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되 너는 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항상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밀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식이 많으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뭐 하나하나 챙겨줄 상황이 아니었겠죠. 이렇게 멋있는 말로는 자, 네 행동에 책임지고 네 알아서 하라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 6 자식을 낳고 그거 다 어떻게 케어를 해. 그러니까 네 알아서 살아. 적당히는 방임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에 제가 삐뚤어 나가지 않고 나도 살려고 바당바당 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것도 생기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우리는요 스스로 하게끔 놔두질 않습니다. 누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하게끔 놔두지를 않아. 다 엄마 아빠가 챙겨주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멀리 보지 못해서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해서. 당장 눈에만 보이니까 우선 내 새끼가 가서 반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우선 당장. 그러니까 옷 입히는 것부터, 그게 제일 쉽잖아. 엄마의 눈으로 애들보다 낫겠지, 당연히요, 그죠? 옷을 입어본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딱 골라준 걸로 딱 입혀놓고 엄마 혼자 뿌듯해하는 거죠. 하하, 멋지다. 이제 가자. 아이는 뭐 마네킹이지. 아이가 뭐 지가 옷을 고른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입고 엄마 눈에 이쁘면 이쁜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거, 이게 지나쳐. 이게 진짜 지나쳐. 우리는요 전부 다 보이기 위한 거, 이게 너무 지나쳐. 우리나라 포장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선물 포장하고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리고 과대 포장.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요, 야, 얘들이 이게 뭐야, 이게 꽃다발 같은 거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런 것도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꽃집도 하고 빵집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본래 이 나라 사람들은 그 포장 같은 거 잘 못해. 뭐 과대 포장, 진짜 서투릅니다. 그런 게 별 관심이 없어. 내용물에 관심이 있지. 근데 우리나라 명절 때 선물 같은 거 들어올 때 그 포장지 봐요. 진짜 요란하죠. 정말 요란. 사실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K컬처도 사실은 탄생한 것도 맞아요. 모든 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 나쁘고 다 좋은 건 없어. 우리가 어떤 그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에 굉장히 충실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디자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뭐 화장품도 그런 데서 굉장히 발전이 된 거고, 의상도
과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고 다 좋은 면이기는 한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우리 대학 가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는 것도 꼭 좋은 대학. 근데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교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잖아. 무조건 좋은 대학. 그죠? 그걸 부인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빨리 뭐를 해서 결과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 다 본질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마음은 급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 네 스스로 생각하고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너 스스로 책임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 가장 중요한, 내가 언제 기다려 네가 뭐를 할 때까지. 우선 당장 예뻐, 옷을 이렇게 짝 넣고 네가 한번 골라서 입어봐. 꼬마가 뭐를 고르겠어요 제대로. 아유 때려쳐, 엄마가 해줄게. 급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모가 다 먹고 살만한 집안일수록, 그리고 요즘은 또 애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막 5, 6 날 때하고는 시절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이야 오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엄마의 만족이 부모 만족이지 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전부 마네킹화가 돼. 바보가 됩니다. 바보. 이렇게 바보로 자라나면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도 점수, 질문을 안 해. 왜? 야, 질문하지 마.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우리는 정해진 답만 외워갖고 뱉어내면 그게 시험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해야 궁금증도 해결이 되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하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해결해가는 그 과정에서 발전이 있는 건데, 우리는 생략. 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시험은 뭐예요? 과거에 대한 질문이잖아, 시험은. 그러니까 야, 질문하지 마. 질문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단 말이야. 네 생각이 없어, 한마디로. 야, 네 생각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외워. 그 시험이 안 나와, 뭐 이거잖아. 부모가 항상 그렇게 야 살아보니 이렇게 해라. 정답을 자꾸 제시해 주잖아. 그 정답이야? 정답도 아니면서 정답을 자꾸 제시해 주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어른이 돼도 바보, 멍, 생각이 없어. 좋은 대학 나온 아이일수록 직장에서 일을 시켜보면은요, 능동적으로 일을 잘 못합니다. 샘플을 만들어주면 잘해. 근데 주제를 딱 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잘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옷을 잘 입는 아이일수록 그거는 부모의 세련미지 아이의 세련미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앞에 조금 건방진 얘기했죠. 나는 정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폭탄 같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러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부모한테 신세는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잖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술 마셔갖고 실수하면은 그냥 끝장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야, 그거. 그리고 이제 내 맘대로 살다 보면 이제 어떤 거 되냐면요, 생각을 한다고요. 혼자 서바이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이 시키는 대로 갖고는 안 돼. 왜? 나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니까. 남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생존할까? 항상 저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일지도 몰라는 게 항상 내 방식을 찾았다라는 거야. 삶의 방식에서. 이거 근데 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있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도 그래 보이죠? 저 진짜 일 많이 하고 에너지 뭐 뿜뿜 엄청납니다, 폭발력이.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오쌤,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안 지쳐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기가 하는 일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저지른 일, 그거는요, 남이 시키는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덜 힘들어. 다시 한번. 이게 같은 일의 양이 있더라. 100이라는 일을 할 때요, 남이 시키는 일을 100이라는 일을 할 때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직접 구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일을 할 때, 100이라는 일을 할 때는요, 그 에너지가 50이면 충분해. 이해 잘 안 되시죠? 어떤 부분에 이해 가시는 부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 벌써 이렇게 돼서, 아이고, 웃고 떠들고 놀고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놀 때는 시간 금방 가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게 꼭 덜어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일, 자기가 기획한 일,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하는 일을 할 때는 일 양이 어마어마하더라도 소화가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즐거운 마음 자세로 일을 하면 일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소화가 된다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면은 막 그냥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도 많고, 꼭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아유, 빨리 퇴근 시간이나 되라, 아유, 이러고 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남들 눈에는 힘들게 보여도 그게 그만큼 힘들지 않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연습이 필요하다니까. 연습이. 그 어떤 연습부터 해야 되냐?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필요해요. 늘 삶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아주 간단하게는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질문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누가? 부모가.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본인이 책임지게끔 만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엄마들이 후회해. 우리 애는 아무것도 잘 못한대. 아직도 애기래. 심지어 4학년, 5학년 되는데 엄마하고 같이 잔대. 이 버릇 좀 고쳐야지 된대. 근데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엄마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부터 탈피하게끔 해줘야지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자유를 주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연습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런데 다 그냥 갖다 주고 입혀주고 해주고, 그렇게 가지고는요,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니라고.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저를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 그냥 라이족으로, 또라이족으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 대신 우리 책임 각자 갖고, 알았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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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비가 많이 온다. 가위바위보. 주먹. 앉아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